CPU도 들어가고 전력 반도체도 들어가는 모스펫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약간 전공이 좀 많고 전자가 부족한인데요. 여기다 N형을 두 양쪽으로 소스 드레인을 얹어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산화 절연막을 넣고 게이트가 그 위에 있는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요. 이 게이트는 금속 화합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대에는 여기서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서 이게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산화 절연막으로 절연체가 있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일정 이상 이것을 뛰어넘는 전류로 양을 많이 주게 되면 전압을 주면 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 딱히 어떤 스위칭 구조가 절연막 사이를 일정 전압을 높게 줬을 때 여기서 높은 쪽, 이게 전자가 많은 쪽에서 아마 이게 N형도 전자가 많은 이게 그 차이가 좀 두 개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전류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데 그때 제가 이 N형 반도체나 이런 P형 반도체에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구리다. 금속 화합물은 다 돼요. 구리다. 그런데 한쪽은 구리를 대중소로 이렇게 넣고요. 대중소로 넣고 뭐 이온 상태로도 들어가도 돼요. 구리를 같은 금속이 알루미늄 되고 금속은 다 됩니다. 전기도는 대중소로 넣고 다른 금속 할 때 약간 발열이 높아지는 그래서 전력 손실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해서 열 사이즈도 괜찮죠. 넣고 여기서 자유전자로 좀 더 많이 생성되기 그래야지 전류를 일정 생산하는 그 어떤 배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임비소 질소 그다음에 흑연이나 탄소가루를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필요하다면 연구자석을 이게 전기를 저장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전류를 증폭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석을 전류를 끊으면 전류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 정도로만 아주 작은 놈들을 넣어주거나 자철석을 넣어줄 수 있는데 연구자석을 아주 작은 놈 넣어서 전기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서로 다른 크기의 전이차로 이래서 전도차로 이래서 움직일 때 자기장을 건드려 전력을 추가 생성해서 들인 전력량에 비해서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레인에서 소스로 넘어갈 때 여기는 이 농도를 이것을 그 양을 많이 주고 이 소스는 적게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높은 전압이 걸려 이쪽으로 전류가 이 둘의 차이로 인해서 전이차를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금속으로 만든 이것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양을 적게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태양전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태양전지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는데 대중소로 들어간다. 뭐 철도 되고 금속은 다 돼. 대중소로 서로 다른 금속도 됩니다. 리튬도 되고. 근데 태양전이나 배터리 같은 물 맞으면 안 되니까 리튬 같은 거는 그래서 대중소로 구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연구자석을 대중소로 넣어서 전기장이 이렇게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원리를 따라서 같아지고자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가지고 변화를 운동의 방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추가 생산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는 농도를 좀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주고 이 전이차를 일부러 만들어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스펫에서도 드레인 쪽에는 농도를 많이 주고 똑같은 금속이라도 같은 내용이라도 여기는 적게 주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전류 저항을 없애고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모든 P형 반도체든 N형 반도체든 반도체 종류가 NP형으로 보통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든 간에 이것은 제 기술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후에 이제 게이트가 이제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현대적인 어떤 고성능 트렌지스터는 금속 게이트를 사용한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금속 성분은 텅스텐,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탄탈륨, 나이트라이드 주로 녹는 점이 높은 금속 화합물이 사용되는데요. 이때도 전기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자유전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들인 전기에 비해서 자유전자가 훨씬 풍성해지게 되면 전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때도 이 게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금속이 텅스텐이든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든 이것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 이 중에 부분만 들어가도 제 기술입니다. 만약 여기서 전류를 갖다 계속 걸었는데 연구자석도 들어가서 티끌만큼만 주면은 전류를 끊으면 그 전류를 끊으면 거기에 갖다 뭐랄까 더 이상 연구자석 자기 전기장이 돌아다니면서 연구자석을 건드려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구조를 원한다. 그러면 연구자석을 빼거나 아주 작게 티끌만큼 넣거나 이렇게 해서도 드린 전기에 비해서도 효율적으로 전압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제 이론이고요. 이때 텅스텐이나 티타늄 나이드, 탄탈륨, 나이트 이런 그러니까 금속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대중소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대중소로 넣어주거나 이온까지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대중소로 넣어서 얘가 스스로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전력을 가두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전력을 다른데 누설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전자잉크에서도 이 기술을 금속 어떤 배터리 슬러리 구조에서도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전자잉크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 사이즈가 틀린 놈들이 서로 모든 망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제 이론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정체돼서 전류가 열을 발생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열을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류가 그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리다,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돼요. 철도 되고 대중소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줄기축이거나 주측적으로 쭉 넣어주면은 여기서 전기가 그 안에 전기 도선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로 발열이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기는 그 안에 가두어집니다. 이때 자유전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같이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또는 이 전기장의 방향을 움직이기 전에 방향이 생기잖아요. 방향 운동성이 생기므로 연구자석을 대중소로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차철석도 돼요. 대신 발열은 있습니다. 싸죠. 그래서 이것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터리 박으로 이제 금속 박으로 만들어 저렴 구조에서 배터리로 만들거나 이 원리를 따라서 그렇죠. 태양 전지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 반도체에는 이 원리가 다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사이즈를 뭐 이렇게 P 쪽이든 N 쪽이든 N형 반도체든 그 금속이나 이온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화합물이 그래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 대중소에서 제 이론에 따라서 그것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발열을 적게 하고 그 안에 전기를 가두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죠. 플로팅 게이트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전기를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안에 가두는 이게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쪽에는 똑같은 금속이라도 구리다. 똑같은 금속이 알루미늄도 대중소로 넣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고 연고자석 필요하다면 연고자석과 자철석을 넣어주는데 양을 적게 넣어서 전기를 끊으면 곧바로 사라지는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들 이렇게 전기장이 움직이면서 그런 모든 서로 다른 사이즈 전기처럼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건드리게 되고 전류를 추가 생산해 들인 전기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모든 가전에는 이런 원리가 이런 배터리가 다 들어가서 이런데도 들인 전기에 비해서 그것이 이제 교류 전기든 아니면 직류 전기든 들인 전기든 이것을 아까처럼 이렇게 판으로 배터리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대중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이제 걸어졌다 뺐다 저랬다 교류 전기를 방향을 바꿔줘서 운동을 만들어준다. 나는 여러 군데에서도 이렇게 전기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 직류로도 전기가 생산돼.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넣어주면은 이쪽은 한편에는 많고 이게 농도가 이쪽은 적게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주면은 직류 전기로도 그 차이로 인해서 전기가 생산되는데요. 외부 회로를 통해 빼거나 교류 전기를 통해서 교류를 넣다가 이게 다시 뺐다 교류를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성을 바꿔줘서 연구자석이 들어있다면 전기장을 추가로 건드려서 이것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류든 직류든 둘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리 두 사이즈 이상 들어가서 전류를 그 안에 가두어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발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모스펫에서
금속이 다양한 금속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에서는 텅스텐,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탄탈륨, 나이트라이드 주로 농립염, 금속 화학물이 사용돼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필라멘트 텅스텐 들어가죠. 거기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네. 아니면 거기는 이렇게 저항점을 만들어 가지고 발열해서 빛을 나는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약간 홈을 좀 파주거나 홈을 좀 이렇게 어떤 필라멘트 같은 파주거나 뭐 그 크롬 같은데도 발열에 동원되는 거 이게 홈을 좀 파줘서 발열점을 높아주는 저항을 만들어주는 홈을 파가지고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거나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의 이게 보면은 아니면 뭐 필라멘트 같은 경우도 약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한 지점이 있어서 거기에 전류가 뭉쳐가지고 전류가 보다 많이 써요. 발열은 좀 있다. 발열이 뭉쳐가지고 빛을 내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항을 일부러 만들어준다는 거죠. 두텁게 해가지고 전류를 거기에 축적을 시켜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스펫에 들었고 모든 반도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 모든 열에 잘 견디기 위해서 모스펫에 들어가 전부 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에 유리석형 코팅 예산을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하면 제 기술입니다. 트랜지스터든 카펜시터든 그러하다. 트랜지스터 카펜시터든 그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두 사이드 이상 대중소로 들어가서 전기가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또는 연구자석과 자철석을 넣거나 해서 전기장이 움직이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농도의 차이를 만들어 준다는 부분 이쪽이죠. 뭐 P형, NP형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 이게 농도의 차이를 그 안에서도 만들어줘서 움직이는 구조를 해서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지는 이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교리 전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직류라도 전기는 그로 인해서 서로 농도 차이 이쪽은 양이 많고 이쪽은 적게 해가지고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거는 거기에 연구 자석 같은 걸 넣어도 제 기술입니다. 모든 뭐 그렇죠. 조명에도 그런 이렇게 반도체 그런 배터리가 이제 전류 드린 전기에 비해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직류든 교류든 생산해 갖고 들어가게 되면 전력 효율이 엄청 높은 가전 제품이 나오는데 TV도 들어가고요. 컴퓨터도 들어가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전력을 생산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또는 조명에도 들어가고 아까 지금 히터기 같은 데도 이런 데도 들어가고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데도 들어가 전력을 증폭을 한다는 거죠. 각각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를 드린 전기에 비해서 또는 이것을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로 만들고 이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섞어서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만들거나 유리석연 코팅돼서 유리만 굴러서 제조합니다.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 케이블선, 광선미선에 안팎의 유리석연 코팅돼서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고 코팅 구조를 주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자잉크도 사이즈를 대중소에서 흐르게 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모스펫에서는 뭐 현대에 뭐 다 들어가는데 저전력을 만들어줘. 드린 전기에 비해서 모든 가전에 이런 전기를 넣으면 이렇게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류를 드린 전기에 비해서 전류를 자체 발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라서 현대 기기에는 아마 다 들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배터리가 그래서 구리 배터리라면 이렇게 구리 인비소 뭐 박의 형태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전기선의 형태로 들어가도 되고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되고 철도 되고 금속은 다 돼요. 두 사이즈 이상 대중소 이렇게 불규칙이나 규칙적으로 넣어주고 농도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양이 많고 적게 돼서 직류 전기를 걸어도 전이차가 생겨서 전류를 외부를 통해 빼거나 교류 전기를 걸어서 여기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래서 운동 방향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추가로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서 연구 자석들을 대중소 넣어준다는 거죠. 연구 자석이나 아니면 자철석 단가를 싸게 이것도 전구 자석이니까 그걸 통해서도 된다. 저는 자철석은 전기가 통하니까 전기가 통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연구 자석이니까 그것을 대중소로 넣어주고 그것만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농도를 많이 주고 이쪽은 여기는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차이를 내가 직류 전기를 걸어도 외부를 통해 뺄 수 있고 또 여류 전기를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줘갖고도 계속해서 운동성을 줘가지고 전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